트럼프가 되면 물가 측면에서 가장 큰 우려가 나오는 게 이 두 개일 겁니다. 관세 그리고 이민. 최근 티밀하우스의 기사를 보면은 이런 걸 우려하는 월가의 어려움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연준의 관점에서 봤을 때 티밀하우스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공급망 복구와 노동력 증가, 특히 이민 증가의 긍정적인 효과 덕분에 지난 18개월 동안 완화됐다. 하지만 트럼프는 무역 상대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여하고 이민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위협을 한다. 이는 단기적으로 물가와 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다. 그래서 티밀하우스가 보기에 파월은 무역 이민 정책 같은 새로운 행정부 정책에 있어서 추측이나 가정을 바탕으로 금리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선언했지만, 하지만 파월도 기자회견에서 얘기하기로 일부 연준 위원들은 새로운 경제 전망을 내면서 이런 정책 변화를 이미 고려하고 있다. 즉 트럼프의 집권이 물가를 올려버리면서 금리를 잘 내리지 못하는 상황을 이미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페드와치를 보시면 시장은 이미 내년에 연준이 금리를 한 번밖에 내리지 못한다는 점에 베팅을 해놓고 있고, 티밀하우스조차 어떻게 글을 쓰고 있습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공급 측면의 긍정적인 흐름을 뒤집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연준은 추가 금리 인하를 중단하고 현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누구보다 연준의 속내에 깊이 접근하고 있는 티밀하우스의 견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무게감을 갖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시장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불과 어제는 뜻하지 않게 7년물이 잘 팔려주면서 일시적으로 내려왔던 장기금리, 대표적으로 지금 10년을 봤을 때 오늘은 역시 이런 우려가 다시 가중되면서 오늘 금리 큰 폭으로 올랐고 다시 4.6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조금만 더 오르면 1년 내 최고 수준, 이게 뚫리면은 다시 이게 좀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려가 시장이 가장 걱정하는 시나리오고, 또 많은 월가 전문가들이 최근 장기물 금리 상승에 따라서 증시가 조정받고 또 여러 가지 지표들, 예를 들면 달러 값이라든지 향후 경제 전망, 자산 배분, 많은 것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다양한 각도의 그림을 열어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우려가, 말씀드린 이런 우려가 월가가 지금 주목하고 있고 또 그만큼 시장이 걱정하기 때문에 지금 지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반대 관점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습관 들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물가 상승 동인 중 관세, 이 관세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이 한국은행 분석과 함께 다른 목소리, 세컨드 오피니언을 하나 들려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 이민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민 관련해서도 굉장히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여러 사회 우려를 낳고 있고, 이걸 추방시키겠다는 트럼프 공약이 먹혔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에 기여를 한 측면이 있고요. 또 최근 국경 차르로 임명된 톰 호먼 얘기를 보면은 굉장히 강경한 얘기를 하죠.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는 불법 이민자 가족도 수용시설에 구금을 하겠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불법으로 체류한다는 걸 알면서도 애를 낳는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가족들을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한 것이다.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을 딴 아이도 가족과 함께 구금을 할 거고, 애를 데리고 미국을 떠나든지 아니면 시민권자인 애만 미국에 놔둘 건지 스스로 선택하게 하겠다. 이렇게 강경한 발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면의 얘기를 보면은 좀 여지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 질문이 이거죠. 예산이 엄청나게 들 텐데, 왜냐하면 수용시설도 또 굉장히 대규모로 새로 지어야 되거든요. 질문이 나오죠. 어렸을 때 미국에 불법 이민한 드리머로 알려진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추방될 걱정을 할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호먼이 이렇게 말을 좀 아끼면서 우선순위는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다. 그러면서 호먼도 얘기를 하기를, 예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을 추방시킬지 그 넘버는 정할 수 없지만 범죄 경력이 있거나 이미 판사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불법 이민자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굉장히 건전하게 잘 살고 있는, 그러면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레스토랑에서 캐시잡으로 일하고, 이런 사람들은 의외로 이 행정력이 잘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분들 여전히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런 해석의 여지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숙련 이민자, 이 스템 분야 최고의 인재, 이런 사람들 놓고서는 지금 공화당 안에서도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 문제의식을
머스크를 중점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 트럼프 정부 출범하면서 어찌 보면 가장 많은 권력을 틀어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머스크만큼 트럼프 당선에 공을 세운 사람이 없죠. 근데 머스크가 최근에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글을 올렸죠. 팀이 우승하려면 최고의 인재를 어디서든 영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팀 전체가 승리할 수 있다. 합법적인 이민을 통해 상위 약 0.1%의 엔지니어링 인재를 데려오는 게 미국이 계속 승리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약간 그 우승을 위한 프로스포츠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승리를 추구하는 게 올바른 사고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이 도지의 공동수장인 비벡 라마스와미도 이거와 거의 같은 글을 올립니다. 굉장히 그 긴 트윗을 올렸는데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미국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너무 오랫동안 탁월함보다 평범함을 숭배하고 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런 문화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보시면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한 사람 혹은 뭐 졸업생 대표보다 운동선수를 칭송하는 문화는 최고의 엔지니어를 배출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쭉 하는데 소신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위플래시 같은 영화가 많아야 되고 프렌즈 재방송은 적어야 된다. 수학 과외는 많아지고 밤샘 놀이 파티는 줄어야 된다. 주말 과학대회는 많고 토요일 아침 만화 시청은 줄어야 된다. 과외 활동은 늘리고 쇼핑몰에서 어슬렁거리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대부분의 보통 미국 부모들은 그런 이렇게 극성으로 애를 키우는 부모를 회의적으로 바라본다. 대부분의 보통 미국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을 경멸한다. 하지만 평범함은 기술 인재를 위한 초경쟁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지 않고 평범함이 아닌 성취를, 평범함이 아닌 탁월함을, 수능이 아닌 독특함을, 게으름이 아닌 노력을 다시 한번 우선시하는 문화가 깨어나야 한다. 이런 인재가 미국에 없으니까 해외에서 데려와야 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트럼프의 입장이 중요할 텐데요. 트럼프가 저희 월가일보 시간으로 다뤘는데 지난 6월에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졸업장과 함께 자동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혜택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걸 종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대대적인 공권력 동원으로 임기 첫날부터 범죄 경력이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불법 이민자들은 쫓겨날 위험이 높아지겠지만 만약에 다수의 범죄 경력 없이 평범하게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시는 분들, 서비스업, 청소업 이런 거를 종사하는 분들은 일단 공권력이 여기까지 미치기가 예산상, 행정력상으로 사실상 어렵다. 별로 추방될 공산이 높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게다가 오히려 트럼프가 이런 머스크의 얘기를 받아들여서 상위 0.1%의 기술 인재들을 더 데려오기 위한 특별 비자와 영주권 혜택으로 인재를 끌어온다면 아까 티미러스가 우려한 건 뭡니까? 공급 곡선의 부정적인 충격, 즉 이민 제한으로 인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물가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못 내려가는 이 우려가 오히려 사실 이 기술 인재들이 미국으로 더 오면서 미국의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점프하면서 오히려 그 미미한 효과를 압도하면서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디스인플레 효과가 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걱정은커녕 이런 긍정적인 선순환이 나올지 모른다는 이런 시나리오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취할지 모른다. 최근 글 하나 보실까요? 트루소셜 보면은 그렇게 민주당 친화적이었던 빌 게이츠를 거론하면서 빌 게이츠가 오늘 밤에 오고 싶다고 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게이츠를 만나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거 볼 때 대선 후보로서 막말을 쏟아내는 트럼프, 표를 얻기 위해 극단적인 발언을 내놓는 트럼프와 실제 집권 후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트럼프는 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면도 우리가 주목하면서 트럼프발 물가 상승 우려 시나리오가 어쩌면 과장되었을지 모른다. 이런 시나리오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가일보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